머리 꼭대기를 바라보래요. 위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최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인데 진짜 최면이라는 게 있냐? 그거 걸리냐? 치료되냐? TV에서 나오는 거 통해서 보는 게 전생이 진짜냐? 이런 질문들 저희 댓글들에도 달려있고 진료실에 오셨던 분들 중에 정신과 오기 너무 무서워서 최면부터 다녀오셨다는 분들도 종종 진짜요?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래요? 무섭지 않나요? 나도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어. 우리가 더 무섭나 봐. 내가 병원 다니면서 최면 이런 걸 검색을 해봤는데 가도 되냐? 아니면 가면 뭐가 좋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꽤 많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최면 한번 검색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제일 재밌어하냐. 일단 이거 있어요. 진용진 씨 영상이 있는데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 빼고 다 하고 계시네요. 이거 우리 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데요?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 제대로 깨우네. 이거 지금 거의 사람 지금. 아니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난 굳었어. 어땠어요? 재밌네. 어떤 생각 들었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 야, 지금 그거 말하려고 찍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근데 잘하시네요. 재밌고. 유튜브를 이거 아마 전생 찍으면 유튜브 하고 있을 거야. 전생에도? 뭐 이게 다야? 감상이? 근데 아까 뭐 얘기했듯이 감시성이라 그러죠? 감시를 굉장히 많이 거는 중간중간에 맞아요. 최면을 걸기 위해서 반말 높임말 섞어서 쓰는 부분이나 막 하면 그렇지 막 이랬겠지? 라면서 이제 한 가지 하면 거기 추임새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교복이라 그랬는데 군복 갑자기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 이런 거는 그 최면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암시를 주면서 그쪽으로 스토리를 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스토리를 만들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단계씩만 더 나아간 거예요. 맞아요. 중간에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런 거 없이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어쨌든 결론이 그럴듯했어요. 이분 진용진 씨가 내린 결론이 전생에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최면은 진짜로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안 걸린다. 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이제 전생 체험할 수 있는 최면 영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최면과 전생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최면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무엇인지 혹시 떠올릴 수 있나요? 여기까지 하죠. 이완이 되긴 하는데 전혀 걸리진 않더군요. 약간 이완이 된다기보단 몸이 굳어버린 몸이 좀 굳는 그래? 느낌 아니었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이 다리가 철이 된 것 같이 들리지가 뭔가 이게 되게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저 둘은 좀 걸린 건가? 그런가? 나는 진짜로 졸았어. 처음에 나는 집중하려고 노력했는데 규영이의 그 코삐리 소리가 들리더라고. 코삐리 소리가 범인은 들려서 규영이. 나 기도했지. 범인은 규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깐 잠들어 버려가지고 처음부터 근데 나도 최면에 잘 안 걸리는 것 같고. 나도 그 처음에 본 영상이랑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게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뭔가 유도하는 말들이 자꾸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냐고 하는데 난 나무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무를 생각을 해야 되고 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 어쨌든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맞춰서 맞아. 그 이미지가 따라가기는 막 이렇게 생기고 좀 따라가는 느낌? 진짜? 맞아. 나도 처음에는 하얀색 꽃만 보고 있었는데 나는 빨간색 꽃 말씀을 하시면 빨간색 꽃이 보이고 노란색 꽃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노란색 꽃이 보이고 근데 너 왜 울어? 하품을 뭐 봤나 본데?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게. 말했대. 되게 슬픈 전생을 보았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슬픈 때로 그러게, 났어요. 뭐 떠올랐어? 왜 이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본 그 영화의 씬이 떠올라 버렸어. 문제는 이게 전생이라 그랬는데 그 영화는 되게 미래 공상 영화.
나는 처음에 들판이 떠올리려고 그럴 때부터 워킹데드의 인트로에 나오는 들판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거기서부터 글렀어. 나는 자꾸 견우 워킹데드. 증녀의 견우가 됐어. 다들 개판이구만. 근데 어쨌든 걸리진 않더라. 도훈이는 솔직히 좀 말해보지. 아니요. 걸려서 눈물까지 흘려.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도를 하는 대로 이제 상상을 하다 보니 이제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기는 했는데 이렇게 뭐 전생굴 이렇게 써 있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밖으로 탁 나갔더니 뭐 조선 시대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복장이 되게 언밸런스했어요. 그러니까 신발은 집신인데 버선은 약간 좋은 비단 뭐 그런 거 돈 아껴가지고 옷은 막 겨울에 그냥 뭐 삼배옷 막 이런 거 입고 있는데 뭐 내가 누군지 이런 거 떠오른 거 있어? 나는 견우 증녀의 그때 견우.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나는 농민 페피인데. 아니야, 나도 집시심했었어. 아 나는 자꾸 난 사람이 아니라 자꾸 그냥 늑대 같은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는 거야 늑대. 근데 그 진짜 최면에 안 걸린 게 내가 왜 계속 늑대 생각이 떠오를까를 또 거기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결국 옛날에 키우던 개가 전생에 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늑대였을 수도 있고. 그런가 봐. 우리 집 개랑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랬나 봐. 좋습니다. 네. 네. 뭐 좀 신기하기도 하고. 동훈이는 좀 걸렸네 근데. 그리고 이거 걸린 거 맞아요 이거? 네?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하니까. 무거운 느낌도 들고 되게 디테일한 그런 패션까지 떠오르고 내가 만약 안 끊었으면 그 뒤에 뭐 더 나왔을 것 같은데 그치.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헤어질 수 없다고. 그치 모르겠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다니 답은 없잖아 말이야.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에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면은 진짜냐 이거부터 일단 대답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면은 실제로 이제 있고요. 그리고 최면 치료를 이제 받았던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최면 치료도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많이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좀 관심이 있긴 했어요. 워낙에 정신과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최면 치료도 당연히 배우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면 요크샵을 받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배우잖아요. 이런 정신분석에 대해서 쭉 배우면서 최면 치료도 중간에 배우게 되는데 이 최면 치료가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배우기엔 조금 어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인 프로이트 역시 정신치료를 처음에는 최면으로 시작을 했었죠. 최면을 배웠고 그 당시에 배워가지고 치료를 시작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목격하게 돼서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해요. 그 부작용들이 1번으로 있는 게 그 진용진 씨도 얘기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 최면 감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최면 감수성이라는 거는 어릴 때 더 강하고요. 그리고 평생 타고난 그 사람의 일종의 기질이라고 해요. 잘 걸린 사람은 평생 잘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은 평생 안 걸리고 그리고 좀 연극성 성격을 띈 사람은 잘 걸리는 경향이 있고 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안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진단 기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암시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생각해보면 프로이트가 처음에 다뤘던 환자들도 히스테리 환자들 네,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최면에 잘 걸리냐 보여주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네. 어쨌든 저희 정신과 교과서 챕터에 네. 히프노시스라고 해서 최면 파트가 아예 최면 있습니다. 파트가 네. 있어요. 김기영 쌤이 공부한 책이네요. 그러네요. 네. I roll sign for hypnotizability? 네, 그러네요. 네. 저희 다 같이 해볼까요? 고개를 정면으로 들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눈은 눈썹을 향해 위를 바라보고 다음은 머리 꼭대기를 바라보래요. 위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알까마요? 자, 이거 볼게요. 어려운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제가 이거 한 명씩 해야 되는 거 네, 한 아니에요? 번씩 히오부터 위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네.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 최면 감수성을 높게 본다고 하잖아요. 흰자가 원래 많이 족보가 보일 흰자 수도. 많이 보이면 그러니까 최면 흰자 감수성. 많이 보이면은 최면 감수성이 그래 좀 보였는데 다음 오동. 동훈이 기대하지 마세요. 네. 제대로 하세요. 자, 앞을 보고 알았어요. 완전 흰자인데. 야 이거 대박이다. 아 이거였어. 이 그림이었어. 아 진짜. 이거야. 네가 영상으로 나중에 봐. 이 영상 삭제할래요. 와 완전 없어졌는데? 너 진짜 그래서 최면 잘 걸린 거였구나. 그러네. 규영이 한번 야, 얘 검은자밖에 없어. 2번 정도의 애들 그래도. 그 정도. 1번 내지 2번 나 정도.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너는 4번이었대. 평점만 해봐.
고개 정면으로 보고 저번에 보고 위를 보고 위를 보고 머리 꼭대기 머리 보고 꼭대기를 보고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라고. 아니 안 저 돼. 형은 성의가 상수 없어요. 한 2번 3번 정도 저요? 아, 진짜 열심히 한 거야. 눈 저요? 아파 지금 성의가 눈 없어요, 아파. 성의가. 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는데. 근데 저는 저는 이거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전생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와 이거 최면에 걸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누구랑 같이 해야지 솔직히 체크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눈 인증 릴레이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음. 최면이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 그 한계점 때문에 프로이트는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있고요. 부작용 각자 한 개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희우. 그리고 또 이 여기서 떠오르는 어떤 기억들이 실제가 아니라 거짓인 경우들이 있었죠. 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뭐 전생을 들여다본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쭉 들여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진짜 있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 알고 보니까 그냥 상상한 거였다. 그쵸.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최면은 걸리지만 거기서 떠올린 기억이 사실이 아니구나 이런 거죠. 뭐. 다음은 이제 치료자와 환자 간의 관계인데요. 굉장히 이제 치료자가 그 상담자, 내담자를 이제 이렇게 암시성을 계속 주면서 이제 끌어오죠. 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는 스스로 뭔가 잘 못하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굉장히 의존적인 맞아.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더더욱 의존하게 되고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과 맺었던 그런 중요한 과거의 감정을 다시 치료자와 재현하게 되는 그런 전이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치료자가 도덕적으로 그렇죠. 아, 비도덕적인 행위를 네. 저지르면은 네. 조종하게 되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자를 그쵸. 조종을 하게 돼.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 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최면이라는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일시적으로 호전을 보일 수는 있으나 치료 효과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웠다라는 게 큰 단점이었죠.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동일한 증상이 재발해서 또다시 최면을 받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유용한 치료 도구다라고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형님께서 자유연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정신분석을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됐고 네. 그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정신분석이 이제 주류가 되고 최면은 비주류로 남아있게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결론은 최면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에게만 걸리고 부작용들이 있어서 현재 치료법의 주류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뭐 전생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본 이 이미지가 전생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꿈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무의식적인 소망이 조금 더 안전한 사물로 대치돼가지고 표현된 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낮 시간에 경험한 우리 데이레지드라고 부르는 일종의 잔상일 수도 있고 한데 방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 부분이 걸렸어요. 내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좀 이용해가지고 스토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 가이드를 하는 분한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재조합돼서 그냥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최면을 통해서 만약에 전생을 본다면 그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 기억들 네, 그걸 재조합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면 네, 얘기도 못 할 것 같거든요. 볼 수도 없고. 결국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이미지를 일부 끌어내서 스토리텔링 하는 듯한 느낌이고 동훈이는 사실 뭐 저런 좀 소망이 있잖아요. 사실 자기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되게 네. 비운에 쫓겨나는 네, 거. 그렇죠. 나를 합리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본인의 무의식적 소망들을 네. 그냥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동훈이가 그쵸. 방금 제 환자분이었다면 뭐 얘기해서 많은 스토리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동훈이의 이제 성공하고픈 그런 욕망과 하지만 현실에 발목 잡힌 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네 탓이야. 그래 굉장히 몸에서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 뭐 상체나 이쪽이 아니라 버선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그치. 같고. 집에 수많은 신발들을 쌓아놓은 것도 사실은 평상시에 신발 사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네, 그 좋아요. 신발이 네. 집신이라는 건 그
그 버선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좀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치, 옷도 언밸런스하잖아.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은근히 또 내가 왕자인 걸 누가 다 알아봐 주기. 그렇죠. 맞아. 뭔가 저의 본질은 버선,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집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잠시 여기에 몸을 누이고는 있지만 내 본질은 집신 따위로 가릴 수 없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네. 망했네요. 망했어. 네. 그 최면 하시는 분,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분이 항상 이제 리플 위에 고정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최면의 결과에 대해서 과신하지 맹신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미지나 느낌들은 상징성을 가지며 현실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전생에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입증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신 만큼 너무 믿지 말고 그냥 한번 재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설명을 보니까 좀 꿈이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더 깊게 파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하고 덜 재미있게 할게요.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